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ICP OES와 MS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CP OES를 분석하기 전 배기구를 작동합니다. 원래는 아르곤과 질소가스가 주입되게 되는데 질소가스는 아르곤가스로 대체됩니다. 아르곤가스 라인은 0.7 메가파스칼, 질소가스 라인은 0.5 메가파스칼로 맞추어 사용합니다. 에어 컴프레셔는 메인 파워를 작동시키면 컨트롤 화면이 작동됩니다. 컨트롤 화면의 상단에 표시된 수치는 현재 에어 컴프레셔의 압력을 나타내며 하단의 수치는 각각 최고 최저 압력 값을 나타냅니다. 압력이 최저값에 도달하면 에어 컴프레셔가 다시 가동되어 최고값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최저 및 최고값의 압력 범위를 유지합니다. 에어 컴프레셔의 작동은 컨트롤 화면 좌측의 온 오프 스위치를 켜면 에어 컴프레셔가 작동됩니다. 다음은 냉각기 가동입니다. 냉각기기의 우측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면 냉각기가 작동됩니다. 냉각기 좌측 상단에 표시된 값은 냉각기에서 ICP 장비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ICP 장비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압력은 75psi로 사용합니다. 냉각기 우측 상단에 표시된 값은 현재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냉각수 온도가 표기된 우측의 레버를 한번 누르게 되면 냉각기 장비에서 세팅된 온도인 18도로 맞추어집니다. ICP OES 분석을 위하여 화면에 보이는 싱지스틱스4 ICP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화면의 우측에 나타나는 창은 기기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단에 나타나는 스펙트로메터 워밍업에서 나타나는 초록색 바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펙트로메터, RF 제네레이터, 오토 샘플러와 프로그램이 완벽히 통신되는 경우 우측 상태창 하단에 각 항목에 대하여 초록색 바탕의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냉각기와 아르곤가스가 분석기기로 공급이 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면 스펙트로메터 이즈 워밍업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워밍업이 시작됩니다. 워밍업은 3분 뒤에 시작되며 74분 동안 워밍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은 사용자 취향에 맞게 저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마의 점화는 플라스마 컨트롤 창에서 플라스마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플라스마가 점화됩니다. 플라스마를 점화하기 전 플라스마 가스, 어질리어리, 네블라이저, RF 파워, 펌프 플로우 레이트의 값에 대하여 화면과 같은 기본 값으로 설정한 다음 플라스마를 점화합니다. 플라스마는 온 버튼을 누르자마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측의 상태창에 보이는 것과 같이 45초 동안 퍼지를 해준 뒤에 점화되게 됩니다. 45초 후 점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게 되면 분석기기 좌측의 연동 펌프가 작동되면서 점화에 대한 시퀀스는 모두 완료됩니다. 플라스마 점화가 완료된 후 플라스마 컨트롤 창에서 분석 수행자가 설정한 가스 플로우의 값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플라스마 점화가 완료된 후 분석 메소드를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석 장비를 세척하여 토치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결합한 경우 또는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감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얼라인 뷰를 수행합니다. 얼라인 뷰를 실행할 때는 망간 1ppm의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합니다. 튜빙을 따라서 용액이 주입되며 네블라이저를 통하여 용액이 스프레이 챔버로 분무되면 매우 미세한 물방울에 의하여 안개처럼 흐려지게 됩니다. 용액이 분무되는 것을 확인 후 스펙트로메터 컨트롤 창에서 얼라인 뷰를 수행합니다. 용액이 분무가 된 상태이므로 딜레이 타임은 5초로 설정하고 얼라인을 수행합니다. 얼라인 뷰는 플라스마 내부에서 초점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감도가 잘 나오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얼라인이 끝나게 되면 리절트 창에서 최종값이 나타납니다. 플라스마 액시얼에 대한 얼라인 작업이 모두 수행된 후 레디얼에 대한 얼라인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레디얼은 플라스마 토치 옆을 보는 형태이며 상하에 대하여 스캐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얼라인이 끝나게 되면 리절트 창에서 최종값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플라스마 점화가 완료된 후 분석 메소드를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석 장비를 세척하여 토치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결합한 경우 또는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감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얼라인 뷰를 수행합니다. ICPOES의 메소드 작성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메소드 아이콘 옆에 뉴를 클릭하면 메소드 에디터가 실행됩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는 심볼 창에 직접 기입하여도 되며 아래의 주기율표를 클릭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를 더블 클릭하면 심볼 창에 기입이 됩니다. 메소드 에디터 우측의 세팅에서 퍼지 게스 플로우의 설정은 192나노미터 이하 파장의 원소를 분석할 시에는 하이로 설정이 필요하며 그 이상의 파장에서는 노멀로 설정합니다. 딜레이 타임은 분석이 시작되고 샘플이 튜브를 통하여 스프레이 챔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40초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리플리케이트는 샘플 측정에 대한 반복 측정 횟수로서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하여 3번의 반복 측정으로 설정합니다. 샘플러에서는 플라스마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컨트롤 창에 설정된 게스 플로우 값을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연동 펌프의 속도는 분당 1.5ml의 속도로 설정합니다. 오토 샘플러 워시는 비트윈 샘플로 설정하면 각 샘플의 측정이 끝난 뒤 오토 프로브가 지정된 워시 로케이션으로 이동하여 세척을 수행합니다. 시료의 농도가 높을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세척 시간을 늘려주도록 합니다. 프로세스에서는 화면의 스펙트라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분석된 피크를 몇 등분을 하여 적분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캘리브레이션에서 AS 로케이션은 오토 샘플러의 위치로 블랭크, 스탠다드, 샘플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아이디는 로케이션 번호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며 더블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캘립 유니츠 창을 클릭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가 나타나며 분석자가 만든 각 농도의 스탠다드에 맞게 농도를 기입합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메소드를 프로그램 상단에 메소드 아이콘 옆 세이브를 클릭하여 분석 메소드의 이름을 설정한 후 저장하면 분석을 위한 메소드 작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샘플 인포메이션 작성 방법입니다. 화면 상단에 샘플 인포 아이콘 옆에 뉴를 클릭하면 샘플 인포메이션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앞서 분석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위치를 기입한 다음 각 샘플의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모든 샘플에 대한 작성이 끝나면 화면 상단의 세이브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어널러시스 창의 데이터셋은 분석이 끝난 후 저장되는 폴더로서 분석하는 날짜 또는 분석을 새롭게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널러시스 창의 오토메이티드에서 애널라이즈 올을 누르면 분석자가 설정한 메소드와 샘플 인포메이션에 따라 검량선과 샘플 분석이 동시에 수행됩니다. 스탠다드 검량선을 확인 후 샘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트를 클릭하여 검량선 분석을 수행한 다음 애널라이즈 샘플을 클릭하여 샘플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ICPOES의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분석을 위하여 메소드 창을 선택하여 메소드를 작성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를 기입하여 줍니다. 다음 세팅창에서는 분석을 위한 딜레이 타임과 측정 횟수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샘플러의 페리스톨틱 펌프에서 초기 시료의 주입 속도와 관련된 펌프의 속도와 플러시 시간을 설정하여 줍니다. 오토 샘플러 창에서는 샘플 세척액의 위치, 세척 시 펌프의 속도, 세척 시간을 기입하여 줍니다. 다음 캘리브레이션의 디파인 스탠다드에서는 스탠다드 측정을 위한 블랭크와 스탠다드의 이름을 설정하고 위치를 지정하여 줍니다. 다음 창에서는 앞서 분석을 위하여 기입한 스탠다드용액의 농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제조한 스탠다드용액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를 기입하여 주도록 합니다. 농도 기입을 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할 경우 스탠다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메소드가 작성되면 상단의 메소드의 세이브 에즈를 클릭하여 줍니다. 세이브 메소드 에즈 창에 분석자가 설정하고자 하는 메소드명을 기입하신 후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 메소드의 작성입니다. 화면 상단의 샘플 인포를 클릭하여 에디트 창에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이름과 시료의 위치를 기입하여 줍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의 이름과 위치를 모두 기입하신 다음 상단의 샘플 인포에서 세이브 에즈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분석자가 원하는 파일명으로 기입하신 뒤 세이브를 눌러 샘플 인포메이션을 저장하여 줍니다. 메소드와 샘플 인포가 모두 작성된 후 화면 상단의 어널러시스를 클릭합니다. 어널러시스 창에서 세이브 데이터 투 리절츠 데이터셋의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분석 결과 저장 파일의 이름을 기입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어널러시스 창의 리빌드 리스트를 클릭하여 내가 작성한 메소드와 샘플 인포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세팅이 완료되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자가 제조한 스탠다드가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한 다음 샘플의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면 화면 상단의 리절트 메뉴에 캘리브레이션을 클릭하여 분석자가 제조한 각각의 농도에 대한 스탠다드의 인텐시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원소별 검량선을 확인하여 기기의 감도 및 스탠다드 용액이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분석에 있어 검량선 최적의 상관계수 값은 0.999 이상의 값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상태 및 감도에 따라 인텐시티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라스마가 오프되면 스탠다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스탠다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검량선이 적합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 후 애널라이즈 샘플즈를 클릭하여 샘플 분석을 수행합니다. 샘플이 분석되면 리절트 창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칼슘은 스탠다드 검량선 범위를 벗어난 농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샘플을 희석하여 칼슘의 농도가 검량선 농도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한 후 다시 측정합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된 후 분석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의 이그제민을 클릭합니다. 이그제민 스펙트라 창에서 데이터의 셀렉트 데이터셋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셀렉트 위저드 창에서 분석을 수행한 파일을 클릭한 다음 분석한 스탠다드와 샘플, 그리고 원소를 모두 선택한 후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원소의 스펙트럼이 올바른 피크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P로 표시된 선이 피크의 최대값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향키 또는 마우스 좌클릭을 하여 피크의 최대값과 일치하게 조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원소에 대하여 스펙트럼 피크를 일치하게 맞춘 다음 상단의 메소드에 Set Peak Wavelength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업데이트 메소드 파라메터스를 클릭하여 줍니다. 업데이트 메소드 파라메터스 창의 우측에 업데이트 앤드 세이브 메소드를 클릭하여 수정된 사항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수정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의 리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프로세싱 창에서 데이터셋 to 리프로세스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분석을 수행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분석을 수행한 블랭크, 스탠다드, 샘플을 모두 선택한 다음 리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리프로세스를 수행하면 스펙트럼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의 데이터가 리절트 창에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된 후 스펙트럼을 확인하여 스펙트럼 피크가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리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올바른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이 끝나면 오토 샘플러의 위치를 워시 로케이션으로 이동하여 3% 질산 세척 용액을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려주어 튜브, 분무기, 스프레이 챔버를 세척합니다. 5분에서 10분 세척 후 용액이 들어가지 않게 오토 샘플러를 들어준 다음 에어를 주입하여 튜브, 분무기, 스프레이 챔버 내 용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플러시 기능을 사용하면 용액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튜빙에서 더 이상 나오는 용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플라즈마 컨트롤 창에서 플라스마 오프를 클릭합니다. 플라스마 오프 후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게스 플로우의 게스 값이 모두 0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